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1년 7월 5일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기사입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나온 기사고요. 5일 코인데스크가 클래스노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1000개에서 1만 비트C를 고유한 고래들이 지난 2일 비트코인 보유량이 8만 개에서 421만 개까지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최대치이며 고래수도 1922개로 3주 만에 최대 규모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강세장에서 고래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과 가격 동반이 상승했다는 점을 볼 때 최근 고래 행보는 비트코인 시장이 바닥에 도래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팔고 있을 때 고래들은 바닥에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한번 강조했던 건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일시적인 하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코인플러그 IPO 시동 주관사는 농협증권입니다. 이 IPO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법인이 상장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투자자를 받습니다. 그때 IPO 기업 공개를 해요. 근데 블록체인 코인플러그가 이 IPO를 했는데 이 주관사로요, 농협투자증권이 이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코인으로 치면 ICO가 되겠죠. 근데 이 코인플러그 같은 회사는 뭐냐면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 그리고 비트코인 ATM기를 개발하였고요. 국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이 100억 정도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코인 플러그가 상장하게 된다면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첫 상장사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이 상장 기업이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봤을 때 정체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 이것도 생각해 봐요. 그리고 7월 5일 코인에서 데일리 선물 차트 분석 매일 이 차트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오늘 알려준 거는요, 비트코인이 36,600달러 하방에서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숏 타겟은 3,300에 3,100달러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닥 자리라는 소리예요. 이 자리가 바닥일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숏 타겟이 33,000달러, 또 심할 경우는 3,0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31,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파이 관련 자산 관리 플랫폼인 프랜체스 프로토콜이 1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해요.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이따가 디파이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연결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디파이 쪽으로 많은 투자 금액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또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몰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지금 폴카닷. 폴카닷을 저도 어저께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고 나니까 7월 9일 4일 뒤죠. 4일 뒤에 290만 개가 락업이 해제된대요. 그러니까 락업이 해제된다는 소리는 시장에 바로 판단 소리는 아니지만 시장의 유통량이 늘어납니다. 유통량이 7월 9일 이후로 폴카닷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재밌는 게 폴카닷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비율이 63.9%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통량 중에서 60% 이상이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폴카닷을 가지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60%면 대단한 거예요. 다음 기사도 연결되는 기사인데요. 웹3 VC에서 폴카닷 가격 하락은 장기적으로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락업이 풀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현재 폴카닷이 약간 가격을 하락하고 있죠. 근데 하락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토큰의 초기 VC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포스트 네트워크가 과도한 부익부 빈입 상태에 놓여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이다. 현재 폴카닷 고래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좀 이렇게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폴카닷 같은 경우는 초기에 ICO를 했습니다. ICO는 이 투자를 미리 받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받을 때 이 VC들이 뭐냐면 벤처 버추얼 캐피탈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은 그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를 받는데 그 기관들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처음에 초창기에 모든 그 물량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해서 이 스테이킹을 걸었을 때 많은 물량을 스테이킹 건 사람들이 그만큼의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 많은 물량을 스테이킹 한 사람들은 그만큼 수익을 가져가고 조금밖에 물량이 없는 사람은 계속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빈익빈 상태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고래들의 물량을 판다는 소리는 이제 밑에 있는 그 빈익빈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폴카닷 물량을 많이 매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물량이 분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분배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는 그 생태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 또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카닷이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 썸씽 가시는 분들, 요런 재밌는 기사 하나 썼어요. 썸씽이 바로 이 소셜 노래방 앱이래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코인인지. 근데 여기서 MBC에서 예정인 4부작 드라마 이벤트를 확인하세요라는 OST를 부를 가수를 뽑는 오디션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 썸씽 코인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요거 뭐 호재로 반영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국내 코인 같은 경우는 요런 게 나오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호재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르다노 창시자 카르다노에서 이미 수천 개의 자사를 운영 중이다. 카르다노가요, 아시는 것처럼 에이다예요, 에이다. 네? 에이다인데 그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코인입니다. 이 플랫폼 코인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플랫폼 코인이고요, 뭐 퀀텀 같은 경우도 플랫폼 코인이고요, 에이다도 플랫폼 코인이에요. 근데 플랫폼을 아시는 것처럼 그 플랫폼은 하나의 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 밑에 새로운 디앱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ERC20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많은 코인들이 있죠. 그런 코인들이 다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언어로 개발된 블록체인들인데,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카르다노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진 디앱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자산의 디앱도 없으며 한두 개 프로젝트 운영될 뿐이다. 그래서 에이다는 쓸모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은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이 점에 관해서 이 카르다노 창시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1년 뒤에 수백 개의 자산과 수천 개의 디앱이 카르다노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에이다를 통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린 거죠. 최근에 에이다가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선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업비트도 이번 주 9년당 현장 컨설팅을 받는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 코인원하고 빗썸 뭐 이런 데서 이미 이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 업비트는 후보와 함께 컨설팅 받는데요. 컨설팅 방법은요, 일주일 동안 7명에서 10명 정의 담당자로 이루어진 최사팀이 거래소에 상주해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실무적으로 어떠한 실무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빗썸이나 코이너이나 코빗은 받았거든요. 근데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뭐 변한 게 없거든요. 빗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최근에도 잡코인들을 계속 상장시키고 있고요. 아무튼 뭐 업비트에서 이번 주에 현장 컨설팅 받고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유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그 9월 25일 전까지요. 모든 국내에서 거래소들은요.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거래소들은요.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ISMS라는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한국에서 20개 정도의 거래소가 ISMS를 인증을 통과한 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뭐죠? 실명계좌죠. 근데 현재 이 콜빗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하고 이 실명계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금주중으로 거래소 현장 방문을 해서 아마 계약을 할 것 같다라는 이런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코빗, 뭐 여러분들은 코빗은 잘 모르겠죠. 근데 코빗은요, 이 한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거래소입니다. 가장 큰 거래소였고 첫 번째로 만들어진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예요. 근데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거래량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거 좀 호재적인 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데이비드 폴이 여기 보면은 이 폴 멀티폴이라는 이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 그 시장에서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표를 보면은 이번에 이 기사가 뭐냐면요. 이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 구매 신호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풀 멀티플에서 이 다섯 번째로 그 시그널을 줬는데 그 다섯 번째 시그널이 지금 줬다고 합니다. 그 시그널이 뭐냐면요. 이 표지를 봤을 때 밑에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 선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바닥이다. 이 파란색에 터치하면 바닥이다. 그리고 이 바닥을 터치한 이후에 엄청난 불장이 나왔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런 불장이 나왔던 게 언제냐면요. 여기 보시면 2018년 이때가 한 중순 정도 되잖아요. 2018년 중순 때 이때 떨어졌던 이유가 중국에서 그 거래소가 폐쇄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2000 그 엄청 거래소가 폐쇄된 게 이때가 아니죠. 이때랑 다른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뭐였는지. 거래소 폐쇄는 이때고요. 거래소 폐쇄는 요때고. 예. 아무튼 요거를 터치하고 나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때 터치를 했을 때 큰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그 코로나 때 여기 터치한 다음에 큰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12년 이후로 다섯 번째로 다시 그 자리를 터치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시그널이다라는 점을 푸얼 멀티플에서는 현재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요. 채굴풀 CEO가 채굴자 수익이 30% 증가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증가하고 이 수익이 앞으로 6개월에서 15개월 정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당연한 거죠. 현재 중국에서 채굴이 금지되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어 있죠. 해시레이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경쟁률입니다. 이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이 소규모로 채굴장 운영하던 사람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럼 6개월에서 15일간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채굴 업체들이 중국 내 모든 그 장비들을 해외를 보내고 해외에서 다시 보내 끝난 게 아니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땅도 사야 되고요. 거기다가 시설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걸 모두 하는데 한 1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채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제가 채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현재 이 채굴장입니다. 채굴장.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게 현재 채굴기예요. 이거는 비트코인 채굴기 아니고 이건 이더리움 채굴기입니다. 이더리움. 보시면 요거 여기 옆에 하나씩 걸려 있는 거 있죠. 요게 그래픽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보통 5개, 6개를 꼽아 가지고 하나의 컴퓨터로 만듭니다. 요게 한 대가 되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요거가 이 한 대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뭐 5대, 6대 정도의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뭐 요런 식으로 예, 수천 대, 수만 대의 예, 이 채굴기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채굴기 한 대 가격은 보통 250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40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요런 식으로.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채굴기가 그 비트코인 캐는 기계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전용기예요, 전용기. 예. 이거 같은 경우 한 대당 10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한 대당. 한 대당.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옆에 이게 다 환경구거든요. 왜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우리가 집에 컴퓨터 한 대만 켜놔도 예, 컴퓨터 한 대만 켜놔도 엄청나게 덥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덥겠어요. 이렇게 환기구, 습도,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비트메인이라는 중국에서 가장 큰 채굴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체 통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그 중국에서 해외로 이전하려고 그러면은 이전하는 시간이랑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뭐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아마 중소 채굴업자들한테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같은 경우도요. 이런 식으로 채굴장 많이 운영이 돼요. 이건 한국 파주에 있는 채굴장이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많이 합니다. 채굴장을요. 이런 식으로 싹 놓고 채굴 돌리는 거죠. 그래픽 카드가 한 6개씩 달려 있죠. 그래픽 카드 하나당 이런 것들이 보통 한 50만 원, 60만 원, 비싼 걸 100만 원씩 하니까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 6개 꼽아 놓으면 한 대가 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예, 아무튼 채굴장이 현재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것들 현재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외로 옮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0 입금 컨트랙트 예치량 610만 이더리움을 돌파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지금 이더리움 채굴기거든요. 이더리움 채굴기. 예, 쉽게 말해서 이게 채굴을 하면 이더리움이 나와요. 이 한 대당 이더리움이 한 달에 한 개, 아니면 한 달에 0.5개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루 종일 돌려놓으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채굴하는 게 아니라 포스, 스테이킹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더리움 2.0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 현재 예치를 왜 받느냐? 그럼 뭐냐면 지금 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얘 컴퓨터가 돌아가는 게요. 바로 그게 그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해 주는 거거든요. 저게 보안도 해주고 속도도 높여주고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요. 이게 없어지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지분 증명식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스테이킹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치를 해야지 예치한 거로 인해서 노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노드에 대한 자격,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을 주어지는데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2개 이더리움인가 그래요. 32개인가 34개인가. 예, 그거를 예치를 해야지 노드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기다 예치를 하면은 채굴한 것 같이 매달 일정 분량의 이더리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만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디파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에서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매도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바로 CME 선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ETF 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 ETF 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ETF가 뭐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빨리 되는 게 좋은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좀 천천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드래곤베인 99% 마이너스 찍으신 분이 있는데 빗썸에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상패가 됐죠. 근데 상패된 거에 대해서 드래곤베인과 피카 같은 경우는 법원에다가 그 거래전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20일 이후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뭐 결과는 제가 봐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라고 드래곤베인과 피카에서는 주장을 했고요. 비썸 측에서는 충분한 소명계를 부여했지만 미흡했다. 그러면서 특근법 시행 때문에 별 이유도 없이 상장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결과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빗썸에서 상장 폐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는요, 오늘 제가 메인 썸네일로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상자산 TF에서요, 가세부터 얘기하는 건 정서상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제도와에 관련된 독립된 업권법, 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 입법과 가서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되게 긍정적 뉴스죠. 박안주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와 투자를 애매하게 이야기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가세한다면 돈 걷는 것부터 얘기하는 건 정서상 맞지 않다며 가상자산 거래 소득 세금 납부가 2023년 6월로 한참 뒤인데 그걸 벌써 당긴다는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 법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2023년 6월이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2022년도에 우리가 그 돈을 벌잖아요. 그 1년 동안 번 거는요. 2023년 그 다음에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죠. 종합소득세. 그리고 그게 대해서 6월 달에 그거 관련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2023년으로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년부터 부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2023년에 내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위원이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만약에 이게 되면요, 2023년 1월부터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세금은 2024년에 내는 겁니다. 요 발의됐다는 게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날 가상자산 테스크포스는 두 번째 회의에서 입법권을 통한 제도와의 공감대를 이뤘다. TF 관생 김병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증 방법 중에서는 독립된 업권법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을 주로 이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특검법이라든지 보면은 금융법을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업권법은 뭐냐면은 코인을 위한 특정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게 낫다. 기존의 법에다가 끼워 넣기보다는 새로운 법을 만들자. 라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저께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가 더 재밌어요. 코인 투자자 등 3명 중 1명은 20% 넘게 손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잘못 알고 있어요. 코인 투자자 3명 중 2명은요 50% 이상 넘게 손실 중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1,000만 원 이상 투자한 20대, 30대를 가지고 20대, 30대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인원수 몇 명 안 돼요. 456명밖에 안 됩니다. 그 조사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3명 중 1명은 20% 이상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걸 파악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제가 봐서 큰 의미 없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 20대, 30대 청년 의견을 수렴하겠다.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청년층 의견을 듣는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청년 정책 추진단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입법 예고 절차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를 통해 들어오는 의견을 참고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26일 특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요. 예? 더 이상 법을 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건데 보면 이게 중요한 거죠.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거죠. 현재 뭐 가세 1년 유예, 그리고 가세부터 하는 건 안 된다. 뭐가 중요하다? 먼저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하는 법이 더 우선이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기사가 오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 지금 눈치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처럼 해야 돼요. 필리핀처럼.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정부에서는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거를. 필리핀 증권거래소 암호화폐 거래 설립한다. 필리핀 증권거래소가 정부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빗썸이고 업비트고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냥. 지금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쇼핑몰로 사업자 내면요. 그 거래소를 누구라도 개설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거래소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9월부터는 그게 안 되지만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처음부터 제대로 이 코인판을 잡으려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증권 거래소 아니 금융위에서 처음부터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 코인들 상장부터 상폐까지 모든 걸 다 관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하겠다. 한국도 늦지 않았거든요. 한국도 지금 증권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하겠죠. 뭐 지금 우리가 할 데가 없으니까 업비트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업비트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거래소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업비트나 빗썸이나 걔네들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얼마 많은데 뭐 망하든 말든 우리 상관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그 거래소를 차라리 증권 거래소라든지 국가에서 금융계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그리고 방크로 화이트 리스트에 스시 추가. 이게 뭐냐면 스시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디파이 프로토콜이에요. 디파이 관련 서비스를 방크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넣냐면요. 디파이가 대세다. 결국은. 이거 보여드리려 했고요. 그리고 6 네트워크 디파이 프로젝트 디피닉스 런칭 2주 만에 7,300만 달러 돌파. 이것도 마찬가지죠. 디파이로 돈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디파이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예요. 네, 5일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와이오 민주가 미국 소재 탈중앙 자율 조직 DAO 를 합법적인 법인으로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큰 뉴스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어저께 우리가 떴던 기사는 뭐예요? 국내에서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 중앙화된 거래소들을 없앤다고 했던 거잖아요.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생겨난 거는요, 중앙화가 아니라 탈중앙화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미국 소재의 탈중앙 조직은 뭐냐면은 바로 이처럼 어떤 누군가가 주인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를 만드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조직은 합법적인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시 말해서 중앙화된 거래소는 미국에서 코인베이스가 중앙화된 거래소예요. 그런데 그 거래소도 인정을 해주지만은 이처럼 탈중앙화된 거래소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법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조직이에요. 탈중앙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아무래도 운영은 되겠죠. 써 있죠. 탈중앙화 조직은 인력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주체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걸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는 디파이 쪽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디파이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내 기존의 시파이 금융권을 보면 뭐 국민은행이나 뭐 외환은행 이런 것들은 국가의 제재를 받잖아요. 금융의 제재. 그런데
그 누구한테 제재도 받지 않는 은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은행의 주인도 없고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냥 사용자들이 운영하는 은행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에이브가 뭐냐면요. 이 디파이 쪽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 가장 크게 알려져 있는 이 디파이 마켓이거든요. 근데 이 디파이 마켓에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기관 투자자를 위한 플랫폼을 허가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 기관 디파이는요,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기관들만을 위한 디파이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개인들도 디파이를 하지만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엄청난 큰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고 디파이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요 기사에서도 알려줍니다. 이거 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리고 뭐 IBC 그룹 회장 중국 채굴 금지는 전 세계 좋은 소식. 이거 관련된 기사는 계속 뜨죠. 뭐 이름만 바뀌어요. 누가 했는지만 바뀌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는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중국에서 지금 채굴이 나가면서 그 코인들이 지금 캐나다로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또 캐나다 쪽에서도 최근 토론토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상장해 암호화폐 주류의 측면에서 이미 앞서기도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캐나다 쪽으로 거래소들이 여기 채굴장들이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캐나다 쪽으로 채굴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재밌어요. 캐나다로 채굴장에 가는 이유. 예. 캐나다는 추워요. 예. 캐나다는 춥습니다. 추우면 왜 좋아요? 예, 실제적으로 그 채굴장에 제일 중요한 게요, 온도입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냉방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네, 캐나다에 가면은 난방 시설에 있어서, 그 냉방 시설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열 때문에 캐나다로 많이 보내요 지금.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채굴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가격 펌핑 부탁을 하는 트윗에 댓글을 달았다. 이게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 트윗에다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보내면서 이 가격 좀 펌핑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거지 같은 것 좀 나한테 그만 보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꺼내놨냐, 여러분, 도지코인이나 이런 것들은요 안 죽어요. 안 죽는 이유가 계속 이슈화가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이게 뉴스에 나올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런 게 뉴스화가 된다는 거죠. 뉴스화가 된다는 소리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기사는요, 네, 이제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관련된 기사 몇 개를 같이 보면서 오늘 방송 준비된 뉴스 브리핑 마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폰지 사기 혐의 MTI 거래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수많은 거래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거래소들이요, 갑자기 파산을 해버립니다. 청산을 해버려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냥 해킹당했어요 문 닫아버려요. 그러면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요, 그 돈을 찾을 길이 없어요. 왜? 얘네들이 해킹당했다고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적이 안 되잖아요. 예, 추적을 한다고 해도 그 지갑이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계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용해가지고 거래소들이 몇 년 동안 장사 잘 하다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입금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대로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총 47만 명한테 5억 8천 달러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주고 있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기네들이 훔쳐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8,000개의 비트코인을 추적해가지고요, 이제 환수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소 너무 믿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개인 지갑 여러분 하나씩 만드시고요, 개인 지갑에 코인을 보관하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개인 지갑에다가 코인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판매할 때만 그때 거래소 옮기고요. 예. 판매를 안 할 때는 자기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겨놓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또 기사 볼게요. 파산 거래소 크랩토피아 직원 17만 달러 상당 코인 빼돌린 혐의 인정.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파산한 거래소거든요. 크립토피아도. 그러니까 얘네들도 2019년에 해킹당했다고 하면서 코인을 다 날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해킹당했다고 거짓말 한 다음에 1,7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후 청산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17만 달러는 직원들이 빼돌린 거다. 라는 것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나와.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제 거기 이 파산을 하고 아까 추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게 2년 뒤 3년 뒤에 엄청난 많은 물량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관련된 것도 이거는 거래소가 아닌데 이런 거예요. 이 회상 범위는 뭐냐면은 이 파산 신청을 하잖아요. 파산 신청을 하면은 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이 공매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 파산 신청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요. 파산한 사람이 비트코인 8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파산 관제인이 거래소에다가 그냥 4천만 원에 팔았대요. 근데 이번에 나온 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범죄를 통해서 만약 비트코인이 몇만 개가 만약 찾았어요. 그럼 몇만 개를 찾아가지고 이 몇만 개를 그냥 거래소에다가 바로 팔아버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냥 난리가 나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도 그리고 범죄를 통해서 회수한 코인에 관해서 함부로 못 팔게 하거든요. 팔지도 않고 그거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적으로 그런 건 없지만은 파산했을 때도 이렇게 함부로 팔지 못하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제 모든 뉴스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